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인천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인천시가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안전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일 청라 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불은 8시간 20분 만에 꺼졌고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주민 22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135명이 구조됐습니다. 차량 42대는 전소했고 45대는 일부분만 불에 탔습니다. 그을음 피해까지 합치면 피해 차량은 800대까지 늘어납니다. 인천시가 최근 청라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예방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 전에 우리 인천시에서 추진 가능한 분야에 대해 전기차 화재 예방 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계속 검토하고 개선하는 등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내년 3월부터 인천 시내 지하 2, 3층에 설치돼 있는 전기차 완속 충전기를 지상이나 지하 1층으로 옮기면 이전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한 기당 최대 300만 원 이내에서 70%의 시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지하 공간에 투입되는 소방 장비도 대폭 보강됩니다. 지하 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저상 소방차 11대와 궤도형 배연 로봇 2대, 연기 차단 커튼 60개를 보강하는데 총 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급속 충전기는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충전 사업자들과 협의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인천에는 급속 1,544기, 완속 18,180기 등 19,724기의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또 다음 달까지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 기준도 개정합니다. 5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다중이용 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 설계 단계부터 충전시설을 지상층에 우선 배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인천의 1,682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지하주차장 소방안전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아파트 관리소장과 소방안전관리자 4,736명을 교육할 방침입니다. 해당 계획에 대한 진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법적인 문제, 비용의 문제, 효과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건 중앙부처 차원에서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는 충전시설 이전 보조금과 교체 보조금, 소방 관련 법 개정 등 환경부와 산업부, 소방청 등 정부 부처의 관련 내용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인천의 이번 대책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부천시가 오는 31일로 예정됐던 복사골 청소년 예술제의 외부 행사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2일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고 슬픔을 함께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로 축제 성격의 행사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다만 예선전에서 선발된 20팀이 겨루는 두두 경연대회는 경연의 의미만을 살려 다음 달 8일 송내 어울마당 소란 아트홀에서 축소에 열기로 했습니다. 인천시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평일 이용 요금은 시간당 11,630원이며 야간, 일요일, 법정 공휴일에는 기본 요금의 50%가 추가됩니다. 다만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가산된 요금을 인천시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사전에 서비스 제공기관의 확인이 필요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평구가 인천시 국정시책 군구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앞서 시는 지난해 실적 국정 주요 시책에 대한 지표별 추진 실적 결과와 사업 수행 노력도를 합산해 10개 군구를 평가했는데요. 구는 이번 수상으로 인천시로부터 특별 조정교부금 1억 5천만 원과 포상금 1,500만 원 등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19명의 사상자를 낸 부천 호텔 화재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재난을 막을 수 있었다는 분석들이 화재 이후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불이 난 호텔과 비슷한 숙박시설이 여전히 부천 지역에 많다는 겁니다. 현장을 이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천의 중상동 상가 밀집 지역에 위치한 한 숙박업소. 가까운 거리에서 큰 불이 난 이후 투숙객들의 요청이 늘었고 심리적으로 제일 밑에 친구들은 이렇게 하신 분이 있는데 스프링클러가 이것도 옛날에 지어진 거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도 관심사가 됐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기준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객실에 스프링클러는 다 설비가 돼 있나요? 스프링클러는 관광객들이나 안 받는 저희 일반 실제 호텔 내부를 살펴봤습니다. 불이 난 호텔과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부천의 한 숙박업소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곳도 객실 내 스프링클러는 없습니다. 관련법이 개정되며 스프링클러는 지난 2018년 6층 이상 호텔이나 여관에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이보다 이전에 지어진 숙박시설은 소급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화재처럼 스프링클러가 없는 객실에서 불이 나 침대 등 주변으로 불똥이 튄다면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스프링클러가 지금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먼저 그 방화문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다른 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대책이고요. 대피는 쉬울까? 뽀얀 먼지가 쌓인 간이 완강기. 한 명만 구조가 가능한 일회용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마저도 사전에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사실상 위급 상황에서 능숙한 활용은 어렵습니다. 게다가 부천 중상동 상업지구는 노후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경우가 많아 창문 밖으로 몸을 피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대피로인 비상계단에는 집기류와 수건 등 적치물이 쌓여있는 모습. 화재 시 불쏘시개가 돼 진화와 구조를 어렵게 만듭니다. 사상자들이 어디서 많이 발견됐냐? 그 8층과 9층에 객실 내부하고 계단, 복도 등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선착했을 당시에 그 내부에 이미 그 연기들이 가득 차 있었으며 그 창문으로도 이렇게 분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망자 7명이 발생한 참사. 지난 22일 화재가 발생한 호텔입니다. 이 호텔은 이미 앞서 여러 차례 소방 점검에서 화재 위험성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현일 의원실이 확보한 소방당국의 3년치 소방활동 자료조사서에는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와 주변 건물로 연소 확대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수차례 기재됐습니다. 또 해당 호텔이 연기 감지기 불량, 피난 유도 등 점등 불량, 분말 소화기 사용 기한 경과 등을 이유로 최근 5년 동안 지적 36건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부천시는 조만간 관계기관과 지역 숙박업소 170여 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형식적 점검만으로는 반복되는 참사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참여하는 전문 기술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몇몇 공무원들 중심으로 이런 현장 점검을 매번 하는 것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충분히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근 5년 동안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1,800여 건. 소방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노후 숙박시설이 안전사각지대로 남아있는 한 대형 화재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인천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해 SNS에 유포한 혐의로 한 고등학생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달 AI로 여교사 2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군이 주로 텔레그램을 통해 성범죄물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동의도 없이 내 얼굴이 음란물에 합성돼 유포되고 있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10대 청소년까지 파고든 딥페이크 음란물,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이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딥페이크 음란물. 인공지능 기술로 기존 음란물에 타인의 얼굴을 붙여 만든 일종의 합성물입니다. 제작도 유포도 모두 명백한 성범죄 행위입니다. 하지만 피해 사례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채팅방을 기반으로 딥페이크 제작, 유포가 쉬워지면서 청소년 범행이 특히 늘었습니다. 올해 전체 피의자 가운데 10대 비율은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10대 피해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4명 중 1명은 미성년자였습니다. SNS에 익숙한 10대가 가해자인 동시에 표적이 된 겁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이 확산되자 교육당국도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실로 확정된 가해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간접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도 함께 돕는 교육 분야 딥페이크 대응 후속 조치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오는 10월 중으로 학교 현장에는 예방법과 대처 요령도 안내했습니다. 우선 딥페이크 음란물의 피해자가 됐다면 SNS 계정을 비공개로 돌려 2차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게시글이나 위치 태그는 삭제하고 원본 사진을 확인해 수사기관에 피해 정황을 알려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서 제보를 받았다면 링크나 채팅방을 열지 않고 신고부터 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행법에서는 배포 목적으로 성적 합성물을 만들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공범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경기도는 딥페이크 영상물 피해를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을 통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응단은 불법 영상물 삭제와 모니터링, 수사와 법률 지원, 전문 심리 상담 등을 돕는데요. 도는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응단 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침에는 딥페이크 합성물에서 본인 사진 여부를 확인하면 자신의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개인정보 파악이 가능한 사진을 삭제해야 합니다. 또 제작, 유포 정황을 캡처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DM이나 메시지로 받았을 때는 캡처 후 연락을 차단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지자체 간 유치전이 치열했던 국제 스케이트장 대체지 선정이 유보됐습니다. 대한체육회는 28일 이사회를 열고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 대체시설 부지 공모 연기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했는데요. 태릉 선수촌 체육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이 끝날 때까지 부지 공모를 잠정 연기하자는 안건에 이사회 과반이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육회는 국제 스케이트장 존치를 목표로 별도의 연구 용역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국제 스케이트장 대체지 공모에는 양주시와 동두천시, 김포시와 인천 서구, 강원도 춘천시와 원주시, 철원군 등 7개 지자체가 신청했는데요. 다음 달 현장 실사를 앞두고 갑작스레 체육회가 유보 결정을 내리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60년간 규제로 막혀있던 서해 조업 한계선을 조정해 어장을 확대한 인천시가 정부의 규제 개선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인 2024년 상반기 그림자 행태 규제 개선 적극 행정 우수 사례 12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인천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0년간 규제로 막혀있던 강화도 등 서해 조업 한계선을 조정해 어장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강화도 6개 포구는 1964년에 설정된 조업 한계선으로 인해 그간 내 집 앞 항포구에서 입출항만 해도 조업 한계선 위반이 됐습니다. 또 접경 해역 어장이 매우 협소하게 설정돼 지역 어민들은 오랫동안 어획 활동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